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그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그 리니어 엘지브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 넓은 주제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그좀 그나마 자주 쓰이는 몇 가지 그 연산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x는 2x 행렬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y는 그 값이 두 개가 있는 그런 그 1차원 벡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정사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인버스나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게 그 numpy dot inverse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lin alg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결국 이제 lin alg가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넘피 안에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 관련된 그런 뭐 함수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이 린 LG라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설명도 나오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행렬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있는데, 뭐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그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EIG,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의 EIG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리턴된 것을 찍어보면은 먼저 그 아이겐 리절트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행렬 연산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행렬에다가 그 역행렬에 어떤 벡터를 곱하는 건데, 그러니까 x 인버스 y 그런 식으로 어떤 행렬의 그 역행렬에다가 이제 벡터를 곱하는 건데, 그럼 뭐 이제 역행렬 구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먼저 x의 역행렬을 구하고 거기에 y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행렬의 곱이니까 우리가 제가 s를 써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되는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나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x 인버스 y를 구할 때 그거는 바로 이 리니어 엘지브라의 solv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 solve x, y라고 넣어주면은 이 결과가 그 x 인버스 y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히 x가 여기서 이제 2차원 2x2 행렬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얘가 뭐 몇만 바에 몇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 사이즈가 큰 그런 행렬의 경우에는 이 역행렬을 구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굳이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이 x 인버스 y의 값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아주 큰 행렬일 경우에 그때는 이것과 이것의 계산 속도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 값의 정확도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나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은 이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뭐 행렬을 만들고 벡터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행렬을 처음에 생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사이즈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값이 다 있었지만 내가 그냥 굳이 값은 중요하지 않고 뭔가 어떤 특정 사이즈의 그 행렬을 만들고 싶다. 뭐 값은 나중에 넣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먼저 mp.zeros 하고서 그 안에 이제 사이즈 제가 1,3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1,3 행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값이 모두 0인 그러한 그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보시면은 이제 0, 0, 0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1,3이니까 우리가 행이 하나고 열이 세 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모두 1인 벡터는 once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once. 그러면은 1, 1, 1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mpty는 그냥 내가 이만큼의 사이즈만 할당을 해놓고 거기에 특정하게 값을 넣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이걸 뭐하러 이런 거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값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0이면 0, 1이면 1. 얘가 뭐 1,3이면 상관없죠. 뭐 몇십만 바이 몇십만. 그러고서 걔를 0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시간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empty라고 해주면은 얘는 내가 어떤 그 컴퓨터의 이제 메모리 상에 공간만 할당을 해놓고 값은 거기다가 이렇게 초기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이 111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empty라는 함수를 쓰면은 값이 111로 초기화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서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값이 어쩌다 보니 111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초기화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0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1로 초기화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한 함수가 있지만 가끔은 그냥 뭔가 다른 값을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full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full.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내가 초기화할지를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뭐 1, 2, 뭐 5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full이라는 함수를 쓸 때는 내가 모든 값을 다 그러니까 not a number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이런 걸로 이제 초기화할 때 풀이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100 바이 100 행렬을 먼저 만든 다음에 모든 값을 난으로 초기화 해놓고 뭐 나중에 특정 위치에만 값들을 할당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봤을 때 값이 할당되지 않은 데에는 제가 만약에 이런 걸로 초기화를 했다면은 이 0이 제가 0으로 할당해서 0인 건지 아니면 그냥 초기 값이 0인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1도 마찬가지고 empty도 처음에 무슨 값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고 근데 내가 분명히 나중에 값을 할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값을 다 난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값을 세팅해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보시면은 난이라고 이렇게 좀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얘네들하고 유사한데 얘네들 이제 제가 그 딱 사이즈를 정확하게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지 않고 다른 이미 존재하는 행렬의 사이즈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게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x3 매트릭스죠. 그럼 내가 이것과 동일한 사이즈의 그 0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zeros lik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zeros like 하고서 이 행렬을 넣어주면은 이 행렬의 그 사이즈만 뽑아내서 그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 zero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2x3니까 2x3 zero 벡터가 zero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뭐 마찬가지로 원즈 하면은 이제 2x3 원즈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empty를 하면 이것도 이거 이번에도 얘가 꼭 1이 할당이 초기 1로 초기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침 1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empty를 해도 그리고 full 마찬가지로 full로 하면서 또 초기 값을 난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2x3 난 매트릭스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우리가 그 행렬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만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써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i라고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i라고. 저희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어떤 거죠? 이 대각선을 따라서는 전부 다 그 값이 1이고 그 외에는 다 0인 그런 정사각 행렬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 사이즈를 정해줄 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정사각이니까. 그래서 2라고 넣어주면 얘는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x2고 대각에만 1이 있고 예. 얘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시퀀셜 넘버로부터 어레이를 만드는 경우도 어쩌다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arrange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range라는 거 배웠잖아요. 파이썬에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값이 그 range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값을 그냥 return 하지는 않고 그런 for loop에서 쓸 때만 이 값을 하나씩 던져주는데 이 arrange는 값을 바로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턴 되는 게 이 numpy ND array 형태예요. 그래서 arrange 3 하면은 그 값이 0, 1, 2인 그러한 array 그 numpy ND array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쓰이는 게 이제 린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내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서 그 동일하게 뭐라 하죠? 그 equally spaced 된 그러니까 동일한 간격의 값들 5개를 뽑아서 그 배열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3.25, 5.5 이렇게. 그래서 처음과 끝은 내가 설정해 준 값이 되고요. 1하고 10. 총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간격을 한번 볼까요? 1과 3.25 사이에는 2.25가 있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또 2.25. 그렇게 등간격으로 값 5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상황에 무슨 어떤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배열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할 거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전부 다 이제 랜덤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그 정의가 되는데 그냥 랜덤 하면 얘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얘가 아마 네거티브 밸류가 나올까? 예, 아마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1 by 2 행렬에 그 랜덤 값으로 채워진 그런 행렬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을지 모르니까 이 값의 범위를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그 0과 1 사이에 랜덤 값을 리턴을 합니다. 0과 1 사이. 제가 안 그래도 왠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다 좀 추가해주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쪽에는 스퀘어고 여기는 라운드니까 보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0은 인클루시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은 나올 수 있지만 1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은 익스클루시브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값의 확률이 동일한 그러한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범위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 사이에서 내가 유니폼하게 그 랜덤 넘버를 뽑을 거냐. 그래서 여기서 뭐 0부터 10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그 다음 쉐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0과 10 사이에서 그 값이 나올 거고, 쉐입은 마찬가지로 1,2가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노멀 분포로부터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뽑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값은 그 평균이 되고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이 쉐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만 3이라고 위에서는 이제 1, 2 하면 얘는 1 by 2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그 값이 3개인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랜드 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랜덤 넘버지만 정수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를 정해주는데 0, 100 하면은 그 0부터 100 사이에 정수값을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즈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숫자로 넣어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숫자로 넣어주는 거는 이렇게 그 리스트에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거랑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서도 0과 100이 포함이 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네, 여기서도 작은 값은 그 인클루시브 포함이 되지만 큰 값은 포함이 안 되네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줄게요. 여기서 작은 값은 포함이 되지만 큰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제 또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노멀 분포에서 두 번째가 표준 편차인지 아니면 분산인지 좀 표준 편차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뭐 더 명확하게 하죠. 스케일이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맞죠.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우리가 이미 이제 어떤 존재하는 어레이의 그 쉐입을 사이즈를 이렇게 보는 방법 몇 가지를 이미 썼었는데 뭐 엔딤도 있고 그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x3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그 shape이라는 애트리뷰트이 있는데 shape은 그냥 말 그대로 행에는 몇 개가 있고 row에는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세 개 있는 거죠. 여기 이제 y는 이제 1차원 벡터인데 얘는 어때요? 쉐입을 찍어보면은 그러니까 3 콤마 하고 나와요. 1차원이니까 두 번째 값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사이즈라는 또 그런 애트리뷰트이 있는데 이 사이즈는 그냥 전체 엘리먼트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9개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는 9가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이 되겠죠.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ndim은 이제 차원의 수니까 얘는 2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2, 1 이렇게 되고 length는 그 행의 개수예요. 그 행렬의 경우에는 행의 개수고 그래서 여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차원 어레이는 그냥 안에 있는 그 아이템들 엘리먼트들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그 통계 관련된 것들을 볼 텐데 뭐 다시 이제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럼 np.mean 하고서 x 넣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 모든 값들의 평균이 돼요. 뭐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하면 이제 std 하면 되는데 얘도 모든 엘리먼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그냥 이렇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그럼 내가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것들의 평균이 뭐냐, 그러니까 로우 단위의 평균이 뭐냐, 로우 단위의 표준 편차가 뭐냐, 혹은 칼럼 단위의 평균이 뭐고 칼럼 단위의 표준 편차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는 요 함수들에다가 엑시스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엑시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엑시스 0이라고 설정하면 얘는 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의 평균, 그러니까 제가 민을 썼다면은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 해서 결과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겠지만 제가 칼럼을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x를 1로 설정해 주면은 그 평균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 이렇게 칼럼 단위로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로우 단위로 했을 때는 4, 5, 6 이렇게 나오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할게요. 우리가 그 x가 0이면은 이제 로우를 따라서니까 이게 쭉 이게 이제 로우 1, 2, 3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로우를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 그래서 이제 1, 4, 7이니까 12를 3으로 나누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이 나오고 또 얘의 평균이 나오고 얘의 평균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1로 설정하면은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이제 평균을 하면 결국은 얘가 1차원이 되잖아요.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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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평균 하나, 평균 하나, 평균 하나. 혹은 여기서 평균 하나, 평균 하나, 평균 하나. 그래서 그 x를 0으로 하던 1로 하던 이 결과값은 항상 1차원 벡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min max 값을 찾을 때도 그냥 엑시스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 전체 중에서 미니멈이 뭔지 맥시멈이 뭔지 이제 그렇게 값을 리턴 해주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대부분 보면은 이 칼럼에서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때는 x를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 칼럼에서 뭐 최소값, 최대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칼럼 단위로 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의 모든 값들을 합하고 그런 거는 이제 sum을 해주면 되고요. sum. 예, 그러면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prod는 이제 곱이에요, 곱.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x를 0을 해주면은 첫 번째는 1 곱하기 4 곱하기 7, 두 번째는 2 곱하기 5 곱하기 8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쿰프라드, 그러니까 이제 큐뮬러티브 프로덕트의 약자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 본 것과 다릅니다. 얘는 자 이렇게 쭉 누적해서 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x를 0으로 하면 칼럼을 이렇게 각 칼럼 단위에서 로우를 따라서 쭉 계산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냥 1이에요. 1이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4, 그래서 4. 세 번째는 1 곱하기 4 곱하기 7, 28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쭉 곱을 누적해 나가는 게 이제 큐뮬러티브 프로덕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 4, 2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이미 존재하는 어떤 행렬의 모양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뭐 그냥 벡터로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행렬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가끔 생기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리쉐이핑이라고 하는데 리쉐입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y가 이런 식으로 그 총 9개의 값을 갖는 그런 1차원 벡터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거를 그 3x3 매트릭스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2, 3, 3, 3, 2, 5, 5, 5, 8, 8, 8 이렇게 값을 갖는 걸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리쉐입 하고서 그 쉐입을 정의를 해주면 돼요. 뭐 3,3 이렇게.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2, 5, 5, 5, 8, 8, 8 나오죠. 그 가끔은 뒤에다 마이너스 1을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제가 앞에 세 개, 그러니까 로우가 세 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직사각, 행렬이라는 건 직사각이 되니까 총 9개가 있는데 내가 그 행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고 보면 당연히 열은 세 개일 수밖에 없겠죠. 총 9개를 집어넣으려면은.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이건 너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내가 굳이 지정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가 이 모양을 보고서 알아서 판단해서 열의 개수를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뭐 행에다가 마이너스 1 주고 열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예,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끔은 이제 두 개의 행렬을 비교를 해서 그 각각의 원소 단위로 비교를 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이 numpy의 minimize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x, y 두 개의 행렬을 정의를 했고요. 그럼 minimize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원소들끼리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 더 적으니까 1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둘 다 2니까 2. 세 번째는 2가 더 적으니까 또 2. 그렇게 되겠죠. 결과를 보죠. 그래서 1, 2, 2 이렇게 나오고 뭐 아래도 비교해 보면은 4, 5,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 맥시멈을 하면은 이제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2, 2, 3 그렇게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매스킹이라는 걸 하나 볼게요. 매스킹은 제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다른 값으로 그 대체하고자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missing value들, 그러니까 이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난이라는 값이 세팅돼 있을 때 그 난을 내가 뭔가 다른 값으로 바꿔주고 싶다. 이제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얘를 보죠. 그래서 y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그 1차원 벡터인데 이렇게 난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np where 먼저 np isNa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isNa는 이 값이 난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난이 아니가 다 false가 될 거고 여기서만 true, 여기서만 true 이렇게 두 개만 true가 될 거예요. 이거를 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np where라는 거는 얘가 true인 것들의 인덱스를 리턴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죠. 그다음에 6, 7, 그죠? 그래서 그 5와 7 자리에 난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만 true였겠죠. 그래서 np where 그냥 얘만 돌리면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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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왔겠지만 걔를 그 결과 값을 다시 np where로 하면은 true에 해당하는 인덱스들 즉 5와 7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걷다가 내가 어떤 값을 설정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np where 이제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값이 뭐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자리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들인 거죠. 거기에는 내가 값을 0으로 대체를 해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y라고 그냥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지 않은 자리들 그 나머지겠죠. 거기에는 이 y를 이용해서 채워라. 다시 말해서 그냥 원래 값 그대로 둬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y1에다 저장하고 출력을 해보면은 난이 아닌 애들은 그대로 나왔죠. 1, 2, 3, 4, 5. 그 다음에 난이었던 데는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npware가 작동하는 방식은 먼저 조건문이 처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엘리먼트들은 이 값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이 값을 이용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원래 값 그대로 이용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넘파이라는 게 워낙에 그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깊이 있게 강의하려면은 정말 뭐 최소한 일주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강의를 한 거고요. 보다 이제 깊이 있는 것들은 뭐 제가 그런 것들 따로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뭐 구글이든 AI든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떤 함수 써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 된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엑서사이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그 1000개의 그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근데 어떤 랜덤 넘버냐? 평균이 0.03이고 표준 편차가 0.05인 노멀 분포로부터 그 생성된 그런 1000개의 숫자를 갖고서 그것들의 평균, 분산,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리고 7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라는 거고요. 뭐 앞에는 사실 명확한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넘피에 이런 거 계산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바꿀게. 왜냐면 우리가 그 노멀 분포에서는 보통 두 번째 제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말로 써주죠. 뭐.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역행렬 B를 계산하라. A랑 B를 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제가 이미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그거 그냥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넘파이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판다스에 대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